스페이스 마린 2의 발매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마린 2로 워해머 4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과 관련된 핵심 설정들을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마린 2의 시간적 배경은 42번째 천년기입니다. 즉 42,000년대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수백만의 행성들은 제국이라는 인간 문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온갖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와 생존을 위한 전쟁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적인 세상이 바로 워해머 40K의 배경이죠. 인류 제국은 현재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은하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행성들의 집합체죠. 제국의 창시자이자 현재까지 명목상 통치자는 신적인 힘을 가진 인류의 황제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는 엄청나게 진보한 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우주에 진출했습니다. 다양한 행성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해 독자적인 문명들을 건설했죠. 그러나 인간들은 서로 반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끔찍한 내전과 무정부주의로 가득 찬 투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간들의 문명은 오랫동안 서로 전쟁을 벌였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차지한 행성들은 서로 단절되었고 위대한 기술들은 실전되고 행성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약 3만 년경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는 자가 테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만들어낸 썬더 워리어라는 초인 전사들을 이끌고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테라를 통일했죠. 이후 그는 화성으로 진출한 뒤 그곳의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황제는 인류를 다시 통합하기 위한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대성전이라고 부르죠. 이를 위해서 제작된 새로운 초인 전사들이 바로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이들의 지휘관이자 유전적 프로토타입을 프라이마크라고 부르죠. 대성전은 성공적이었고 인류는 잃어버렸던 은하계를 상당 부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대성전이 끝나갈 무렵 가장 강력한 프라이마크였던 호루스가 사악한 카오스 신의 꾀임에 넘어가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성전의 군단 중 절반이 호루스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반란은 은하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죠. 이 반란을 호루스 헤러시라고 부릅니다. 호루스는 신속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인류의 수도인 테라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황제는 호루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직접 나섰죠. 결국 호루스는 이 결투에서 패배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황제 본인도 치명상을 입고 황금 옥자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호루스 헤러시는 워해머 40K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시기만을 다룬 50권 이상의 소설과 독립적인 미니어처 게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스페이스 마린 2는 이 시기로부터 약 1만 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성파 중 하나였던 울트라마린의 프라이마크 로부테 길리먼이 돌아오긴 했지만 제국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카오스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제국을 위협하고 있고 가장 끔찍한 외계 종족 티라니드까지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제국은 매우 다양한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성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다만 공통된 가치와 정책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황제 본인은 생전에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걸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황금 옥자에 안치된 후 1만 년 동안 제국의 문화는 왜곡되고 뒤틀려 버렸죠. 이제 제국에서는 황제를 광신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국에서 신황제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며 이를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엄청난 중죄입니다. 또한 제국은 외계인, 돌연변이, 인공지능, 사이커 등에 대해 강력한 혐오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적대적입니다. 이는 제국이 편협한 신정국가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존재들에 의해 멸망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들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디스토피아 세계입니다. 귀족은 진보한 기술과 막대한 풍요를 누리지만 평민은 단조로운 노동과 수면을 반복할 뿐이죠. 일반적인 제국 시민의 삶은 비참하며 자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락은 제국 국교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대부분 종교적이나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쌍두 독수리 아퀼라와 해골입니다. 아퀼라는 제국의 공식적인 상징이며 해골은 황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것을 상징하죠. 덕분에 제국의 건축물이나 장식품에는 해골과 아퀼라가 정말 엄청나게 흔합니다. 스페이스 마린 2 트레일러 곳곳에서도 이 상징들을 확인할 수 있죠. 스페이스 마린, 정식 명칭으로는 어댑투스 아스타르테스는
유전적으로 강화된 초인 전사로 인류 제국의 최정예 전투 부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칭으로는 황제의 천사 또는 죽음의 천사가 있죠. 이들은 유전적 강화 덕분에 일반적인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힘과 민첩성,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전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스페이스 마린은 독립적인 무기와 장비, 자체적인 운송 수단과 지원 인력 등을 갖춘 독립된 군대입니다. 스페이스 마린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이후 따로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41번째 천년기의 스페이스 마린은 챕터라는 단위로 구분되며 각 챕터는 약 1000명 내외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는 100명 내외의 중대로 나뉘어지는데 보통은 어깨 테두리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타이투스 같은 경우는 2중대 소속이죠. 참고로 챕터의 총 지휘관을 챕터 마스터, 중대의 지휘관을 캡틴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투스의 직위인 루테넌트는 캡틴을 보좌하는 부관입니다. 스페이스 마린은 숫자가 적은 만큼 보통 중요한 전장에만 투입됩니다. 이들은 주로 고기동 타격대로 활용되며 일반적인 제국군, 즉 아스트라 밀리타룸이 전선을 사수하는 동안 적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향해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일반적인 가드맨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선보이는 스페이스 마린은 황제가 보낸 천사 그 자체입니다. 이런 표정이나 태도도 당연한 셈이죠. 게임에서 등장하게 될 울트라 마린은 가장 대표적인 스페이스 마린 챕터입니다. 다만 스페이스 마린 챕터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서로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챕터는 모두 서로 다른 문장과 색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울트라 마린은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스페이스 마린 챕터 중 하나입니다. 모성은 마크라그라는 행성이죠. 자신의 모성만을 관리하는 다른 스페이스 마린 챕터들과 달리 이들은 수십 개의 행성이 속한 울트라마라는 넓은 자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 마린 특유의 뛰어난 행정 능력 덕분에 이곳의 행성들은 제국 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번영한 편입니다. 울트라 마린은 전체적으로 고대 로마를 모티브로 한 문화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와 규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마린의 전술 교범이자 규범집인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를 집필한 것이 바로 이들의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이기 때문에 울트라 마린은 코덱스를 매우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다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칠 때도 있죠. 티라니드는 포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외계 종족입니다. 이들은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하며 그곳의 모든 생명체를 잡아먹은 뒤 그것을 재료로 진화하고 번식합니다. 티라니드는 우리 은하 바깥에서 온 생명체로 현재 전 우주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모든 기술은 생물공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신체가 기괴하게 변형된 것이며 이들의 함선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티라니드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모든 유기 생명체를 먹어치우고 진화하고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이브 플릿 레비아탄은 역대 가장 거대한 티라니드 함대입니다. 수백 년 전 레비아탄 함대는 은하계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며 제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블러드 엔젤의 모성인 바알을 비롯해 많은 행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제국의 수도인 테라도 공격당할 뻔했지만 우리엘 벤트리스가 이끄는 울트라 마린이 타르시스 울트라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레비아탄은 여전히 침공을 진행 중이며 제국 전역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마린이 이 레비아탄 함대와 맞서 싸우는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워해머 40K 10판의 배경이죠. 카오스는 은하계의 모든 지성을 가진 존재에 부정적 사념이 모인 악의적인 힘입니다. 카오스에는 응축된 감정과 사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4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분노와 살해의 신 콜은, 질병과 부패의 신 너글, 기쁨과 과잉의 신 스라네쉬, 변화와 마법의 신 젠취가 그들이죠. 이 신들은 제각기 수많은 악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황제를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는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오스의 힘에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체적인 변이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나 카오스는 자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필멸자의 탐욕을 훨씬 뛰어넘는 힘과 기회를 내려줍니다. 제국은 매우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나 자유를 꿈꾸며 카오스를 섬기는 이들도 많죠. 다만 카오스 신은 매우 사악한 존재인 만큼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대부분 신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호루스 에러시가 바로 이 카오스 신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마린은 카오스 신과 그 추종자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증오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도 궁금하신 설정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